물고 뜯고 씻고 맛보는 금천 썰전. 이제 잘 맞아. 네, 네. 12월 28일 금천 썰전입니다. 저는 네. 강수정. 이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말이 돼요 이제. 그러게요. 12월. 23년이 다 끝났네요. 그렇죠. 네. 올해는 뭐 있나 몰라. 그냥 뭐 있어요? 올해 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올해 기억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잊고 싶은 것도 있고. 항상 한 해를 네네. 보내면은 꼭 그쵸. 그렇죠. 어제 음. 깜짝 놀랐어요. 좀 이게 충격적인 소식이 나의 있었죠. 아저씨가 죽었다. 그래서 같은 아저씨 입장에서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쵸? 아니 그 드라마 보고 전 보셨죠, 나의 아저씨?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그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렇죠. 이성균 씨의 최고의 작품이 네. 기생충이 아니라 나의 아저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의 아저씨가 훨 낫지. 아 그래요? 기생충보단. 근데 어쨌든 좀 하여튼, 네. 비보를 듣고서 좀 씁쓸했던 것 같아요. 조금 맞아요. 언론에 대한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언론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같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경찰하고 뭐 검찰의 이제 수사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죠. 지금 도마에 많이 올라와 있죠. 사실 출두할 때마다 뭔가 카메라 프레시를 받으니까 그런 데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생각보다 뉴스량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약간 나의 비보에 그냥,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 분석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너무 뉴스를 쏟아내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뒷짐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해요. 그죠. 이게 참 뉴스를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가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오늘 주저리 3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주제 3분 오늘도 3분인데 그 대본 되게 많아요. 쓰다 보니까 되게 많아서 래퍼가 되실 것 같아요. 중간에 막 다 X표 치고 막 지금 난리나긴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금천구 마을공동지원센터와 금천구 사회적기술지원센터가 이제 올해 말로 위탁이 종료됩니다. 그러면서 두 개 센터 이름이 사라지고 통합되어서 금천 공동체 경제 통합지원센터로 전환됩니다. 구에서는 기존의 업무를 꾸준하게 이어갈 거다 하겠지만 예산이 반토막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석에서 이게 지도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 초에 전해드렸던 지벨리 어린이집 등기 누락으로 따른 구비 손실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구정질의 때 좀 이렇게 윤영희 구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과장, 팀장 그리고 주무관이 있는데 이 지금 주무관만 좀 어떤 혐의가 발견돼서 지금 수사를 발견했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 무혐의로 판정이 됐고 뭐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뭐 이렇게 미안하다 아니면 좀 잘못한 것 같다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좀 이게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런 큰 문제를 담당 실무자만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871번지 시흥동 871번지 일대죠. 거기 그 시흥계곡 쪽에 거기가 신통 계획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서 최고 높이 45층 그리고 2,000세대로 건설되는 거고 이거는 서울시가 12월 1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금천구와 서울시는 내년 초에 이걸 정비계획안을 입안을 해서 내년 한 3월 정도에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든 아니면 신탁을 초빙하든 그렇게 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좀 국회의원 총선 선거를 좀 전해드리면 일단 현재 예비후보 등록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진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병철, 이창용, 이현재 후보가 지금 예비후보가 등록된 상황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증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증위가 없이 그냥 예비후보 등록하고 그 다음에 공천심사에서 이걸 걸러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부분이 지금 이 검증위가 좀 화두되고 있는데 지금 최기상 현역 최기상 그리고 조승현 조상호 후보가 이제 시가 이제 지금 통과가 됐고요. 1차에 심사했던 이훈 전 국회의원이 아직도 지금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게 왜 그런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총선에서 경선 과정에서 차성수 이모키 후보와 이게 경선에서 치열하게 했고 결국에는 불출마 선언 그리고 전략 공천 요청을 하면서 했는데요.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현역에서도 넘지 못한 벽을 지금 그냥 예비 후보로서 그냥 후보로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정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머 네. 시간이 딱 맞췄네요. 붕붕 떴습니다. 대본 필요 없습니다. 왜 짜나 몰라. 네네. 대본보다 훨씬 더 네. 좋았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얘기해볼까요? 네. 뭐 일단 그 마을 공동체.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네. 초대 오시니까, 손님 오시면 그때 네. 얘기하는 걸로 조금 하고.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네, 그 쥐벨리 어린이집. 네, 그렇죠. 이거는 윤영희 구의원이 좀 그 실무자 입장에서 그 실무자는 아마 3월인가 4월부터 지금 일단 업무에서 배제됐어요. 직무 해진가? 하여튼 그 돼서 지금은 그 일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일단은 궁극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한 9억 원 정도 아니죠. 9억 원에서 총 13억 원 정도 9억 원을 들여 샀다가 이것을 소유권을 잃어서 다시 13억 원을 더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약 12억 아니 22억 정도의 손해가 좀 발생하는 상황인데 지금 손해가 그 정도고 그렇죠. 앞으로는 더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3억은 우리가 구매하는 거니까 뭐 네. 손해까지 아닌데 좀 9억 쪽이 이제 이걸 그냥 잃어버리는 재판에서 민사를 해서 그분한테 원소유자한테 하고 있는데 그분도 지금 파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이거 보면서 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그래요? 아니 이 말단으로 이게 다 넘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에 보시는데 지금 현 정부가 대부분 이렇게 책임자급 뭐 장관 이런 분들은 다 아니고 다 지금 실무자가 다 그렇죠. 처벌받는 과정들이라서 이러면 공직사가 일을 안 하거든요. 구청에서 실무는 주무관들이 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책임자는 왜 이름이 책임자겠어요? 책임을 그러니까요. 지라고 책임자인데 그래서 좀 그런 과정들이 좀 아깝다라는 좀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건도 네. 사건이고 앞으로 더 이제 공직사회가 경직될 것 같은 네, 생각도 네, 많이 네, 네. 들고. 그럼 일을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적극 되면. 행정 표방하셨던데 우리 유성훈 그러게요. 청장님께서 네네, 맞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네네. 될 수 있을까? 좀 고민 좀 들긴 네. 그리고 네. 그 총선. 네. 아니요. 그것도 궁금해요. 시흥동에 최고 45층에 네네. 규모의 주거 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시흥대로에서 그 골프장 있잖아요. 네. 그 충전소, 가충전소 네네네. 그쪽에서 그 골프장 쪽으로 거기는 독산 이동인데 네. 거기 일부와 그리고 또 시흥동 871번지 거기 이렇게 일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옆에 거기서 이제 그 구역이 있고 그 옆으로 하고 그 독산동길 사이에는 또 모아타운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는 여기 지정되는 게 하나 뭐냐면 금천과 동서간 도로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스 충전소 그리고 그쪽 골프장에서부터 이제 신통계획으로 여기를 정비하고 모아타운으로 이제 독산동길 정비해서 이 독산동길과 시흥동길을 좀 연결하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동서를 하더라고요. 연결하는 네. 아, 그래서 좀 큰 변화가 있겠네요. 네네. 이렇게 잘 추진이 되면. 근데 이게 네. 이게 동의서를 봤는데 지금 이 동의서가 힘들죠. 주택 경비가 오늘 뉴스가 네. 그 중견 건설사죠 태양건설이 네. 지금 워크아웃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줄도산이 이뤄질 거냐 같이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모아타운도 있고 신동기획도 있고 되게 네. 엄청나게 많이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되게 많이 되고 있어서 계획은 많이 잡고 있는데 그렇죠. 또 이렇게 많이 조합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조합 만들고 있고 만든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우려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될지도 귀추가 좀 주목되는 네, 상황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총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총선이요? 네. 뭐 다른 거는 뭐 내년에 핫 이슈죠, 뭐. 그렇죠. 네. 지금부터 뭐 하듯이죠. 연말에 뭐 어떻게 그렇게 다 소식을 다 알아? 어디 송년회 갔다, 어디 송년회 갔다, 어디 송년회 갔다. 이거 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나요? 연락을 다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지금. 알고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지? 지금 본인의 어. 그 선거가 달려 있는데. 네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이훈 국회의원이
지금 경선에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걸리는 게 그 지난 총선에서도 얘기했듯 그 좌절된 이유가 일단 여성 문제가 있고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네. 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온갖 투서들이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반대쪽에서는 이 유은 국회의원 쪽 지지자분들께서는 한번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래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그럼 할 거냐. 그래서 자숙하는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좀 달라라고 좀 요청하는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후보자들이 투명하게 안 나와 있는 아니 전국적인 규모에서 중앙당에서도 사실은 조금 신당 얘기도 나오고 네네. 이준석 그 대표는 이미 그 탈당을 했고 탈당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그럴 수 있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일단은 것 같아요. 그 이훈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네. 전 총리의 계열적으로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글도 올렸잖아요. 이게 탈당이나 분당은 안 된다라고 재고를 부탁한다고 공개적 글을 네. 그냥 올렸는데 만약에 검증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스탠드를 밟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실 이것도 좀 고민해 볼 여러 필요가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다가 말들이 많으신 것 사실 같아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유성 구청장의 이게 또 구청장이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구청장이 그 개입을 하지 않지만 네. 일단은 개입을 안 하시는데. 어떤 그 유심의 심중, 방향? 그치 유심의 방향이 유심은 어디로 갈 어떻게 것인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또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탈당하려나? 검증이 통과 못하면? 이훈 의원님이요? 네. 글쎄요. 그것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 등록하신 분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 박진원- 분이신 거죠? 그렇죠. 예비 한 후보 분이고, 등록하신 분이. 그래서 지금 일단 민주당은 이 검증위를 통과해야 당의 예비후를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상호, 조승현 후보가 어제 통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기상 현역 의원도 한 그 전날인가 좀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언제 등록할 거냐 부분, 어떤 조상호, 조승현 그 지금 씨는 아마 내년 초 정도는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최기엽 그 씨도 좀 다시를 통일할게요. 씨도 지금 3차 검증 공고가 났어요. 1월 중순까지 마감인데 거기에서 일단 등록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입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신인. 네. 신입 후보들? 아니 이상한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출사표를 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정치 신인 이신 분들은 예비 후보를 빨리 등록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 네네. 보면 현역 의원들은 예비 후보를 그렇게 빨리 등록하시지는 아닌 것 않더라고요. 같아요. 예. 지금 조상호, 조승현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상호 씨는 신인이 아니죠. 근데 이분들은 그 방송 출연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방송 출연을 그러시더라고요. 하니까 방송국마다 이 규정이 좀 있나. 예비 등록하면 이렇게 방송을 출연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여서 그런 거에서 이제 약간 실익을 좀 따지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네네. 늦어지시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인지도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어디가 더 유리한 건지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인사는 계속 다니니까. 어쨌든 후보자분들이 연말에 열심히 돌아다니셔서 네. 금천구가 후끈했던 것 그래서,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저리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주저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연말 특집으로 우리 뭔가 해봐야 되죠. 갑자기 연말 특집. 네, 연말 특집. 네. 오늘이 네. 그 12월 18일 연말이니까 네. 오늘 연말을 어떻게 장식할까 하다가 네. 한번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어워드 썰전 어워드. 네, 네. 썰전 어워드 한번 네. 해보자라는 얘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천 썰전이 뽑은 2023년 금천구 뉴스 두 개. 우선 두 네. 개씩 네, 뽑아보고요. 그쵸. 네. 그다음에 금천구에서 우수 선출직? 그러니까 금천구에서 이 의원들 올 한해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한번 뽑아볼까요? 네네. 네. 먼저 봐실래요? 네. 저부터 볼까요? 매를 매 맞는 문제지. 먼저 맞을까? 우리가 정해놓고 왜 우리가 매를 맞는 문제지? 아니 네네. 그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 저는 2023년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안 좋았던 소식. 네. 그다음에 조금 그래도 즐거웠던 소식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요. 안 좋았던 소식은 사실 금천구가 23년
올해 살인 사건하고 조금 관련된 게 있었죠. 있었어요. 네네. 예, 총 한 3개 정도 되는데 하나의 살인 사건은 그 금천구 관내에서 그쵸. 있었던 사건이었고 나머지 2개는 이제 우리 구는 아닌데 이제 금천구 연계돼 있죠. 예, 연계되어 있는 사건이어서 사실은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도 많이 되고 이제 공포감이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한 건은 뭐 상가 지하 주차장이죠. 시흥고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지자 그랬다고 해서 쫓아와서 경찰서에 갔다가 네, 나와서 그죠. 네. 칼로 찔러서 이제 포천인가요? 파주 쪽으로 일산 이동하는 쪽에. 과정에 싣고 가는 과정에 이제 사망하신 거고 하나는 등산로 네, 그죠? 관악구 관악구 교사였죠. 네. 교사를 금천구 30대 청년인가? 그분이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한 네. 건은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있었는데 이분이 물론 거주지는 인천인데 요 금천에서 이제 좀 잘하셨던 걸로 네. 좀 용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어쨌든 같습니다. 좀 안 좋았던 사실 좀 충격이었죠. 사건들이 네. 있어서 작년 올해 한 해는 정말 뭐 그 분당선 그거까지 해서 있던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이 좀 네. 공론화되기도 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논의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싶고 네네. 네. 그리고 조금 즐거웠던 소식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올해 정말 금천구에 축제가 많았어요. 네네. 하루에 2개 축제가 동시에 열렸던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조금 즐길 거리가 많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축제 어디 가보셨어요? 그 웬만한 축제는 시간 될 때마다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 의원분들 지금 예산 심사는 끝났죠. 네네. 근데 의원분들 예산 심사 하실 때도 고민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축제가 많이 열리다 보니까 사실은 축제를 그냥 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자잘한 축제는 굉장히 많았는데 금천구 하면 대표적인 축제. 뭐 물론 우리는 이제 하모니 축제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벚꽃 축제. 벚꽃 축제로 오랫동안 해서 얘기하시죠. 그런가. 그렇죠. 네, 약간 그래서- 벚꽃 축제는 벚꽃이 피면 뭔가 축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울렁울렁해서 일단 노래가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축제가 많은 것도 좋은데 네. 금천구 하면 대표적인 축제가 있어서 외부에서도 사실 금천구를 축제를 구경 오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내년에도 주민들을 즐겁게 하는 주민들이 행복한 축제는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좀 적절하게 안배하고 금천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조금 브랜드화 됐으면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제가 네. 뽑은 거는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네. 안 좋은 뉴스 같긴 한데. 제가 시작을 그렇게 해서. 네, 일단 그 부동산 관련된 거를 1차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이제 전세 사기가 지금 인천 미추홀구하고 강서구로 좀 많은 분이 알고 계신데 이 보증보험 사고율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뉴스에 알려드렸는데 네. 사고율이 금천구가 그냥 10월달에 사고율이 40.1%였어요. 그 얘기는 보증보험을 든 10건 중에 4건이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게 있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신통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요 구역들이 금천구에서 신통기획만 2개 그리고 공공재개발 하나 그리고 모아타운도 시흥 1동, 시흥 3동, 시흥 5동, 시흥 4동 독산동이 없네. 이렇게 지금 모아타운이 막 쭉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금천구가 좀 이게 많은 것이 있었다라는 부동산 부분이죠. 뉴스가 많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금천구 마을버스 파행의 문제가 연초부터 있어요. 사실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11번, 8번 이런 문제들이 특히 11번이 계속 뭐 원래 세 대가 운영되는데 뭐 한 대만 운영된다거나 이런 게 반복되면서 이걸로 문제제기 하는데 어느 순간 1번 마을버스, 금천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1번 마을버스가 파행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 지금 행정하고 그 마을버스 사장님이 지금 벽산 아파트를 막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왜 돌아다니시죠? 양해해달라. 갑자기? 양해를 양해를 구하면 안 지금 되죠. 해결을 봐야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요구하고 아. 연소형 받겠다 막 얘기하고 하니까 지금 뭐 기사가 모집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거 빨리 해결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특히 벽산은 없어요. 대중교통이 그렇죠. 그리고 이 추운 마을버스밖에, 날씨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시흥이동 주민들이 많이 지금 뿔나 있는 상태라는 부분과 이거 때문에 내년에는 빨리 이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좀 뽑았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좀 선출직 의원도 맞다. 나만의 선출직 의원? 나만의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개인적으로 뽑은- 예, 그래. 그냥 생각하기에 왜 그 사람 뽑았냐 묻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근거는 대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거. 네. 그럼 이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우수 선출직 의원. 저는 일단은 고영찬 구의원을 국힘이죠. 국힘 가산동 수산 일동의 고영찬 후보 이게 29살로 당선돼서 지금 30살이 됐죠. 하여튼 근데 일단 이게 젊은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부분에서는 약간 그 국힘다운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죠. 뭐 이렇게 당원이니까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어서 맞지 않고는 있지만 일단은 젊은 시기가 있고 사실 이제 거기서 구정질이나 상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거든요. 다들 국장들 하면은 50대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그쵸. 뭐 40, 50대 되는데 좀 굴하지 않고 이게 사실 주눅들기 좀 마련이긴데 이렇게 이거를 하고 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좀 가볍게 심기를 긁는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되게 싫어하기도 해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막 이렇게 같아요. 뭐가 막 긁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으로 뭐 조례도 많이 발의하시고 그래서 구정질이나 이런 것도 지금 좀 날카롭게 하신 거 있어서 좀 활동을 좀 훌륭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 뽑으셨나요? 저는 그러면은 그기 전에 네. 고영찬 의원 어때요? 제 선택. 뭔가 뺏긴 것 같은데 선수. 아니 저도 이제 네. 고영찬 의원 의정 활동하는 거를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원들이 모든 세대가 저는 조금 아우러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네네. 하거든요. 그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시선으로 구정을 바라보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보고 있고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젊은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스킬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을 가르치니까 아. 공부해 이렇게 한다고 학생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 이런다고 아이를 혼낸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네네.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사실은 어차피 그 우리 금천구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킬은 어차피 연륜이 생기면 쌓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근데 불편해하시는 오해하실까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영찬 의원이 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공부해 이러지 아니, 않아요. 제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한테 아이고. 아는데 약간 이게 뭐랄까 이게 나쁘게 표현하는 얘기하면 방식이, 그렇죠. 예. 이게 좋은 말을 못 찾겠는데 깐죽거리는 아우, 좋은 말. 아이고야. 아이고야.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이고야. 보기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고 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순화를 못 하겠네 이 단어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의원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다 열심히 하신 거고 그동안에 경력을 쌓아서 그 위치에 오신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예. 사실은 저희는 주무관들하고 일하지는 않거든요. 그 과장님들하고 일을 하는데 거의 이제 삼촌 아버지 네. 뻘이신데 그분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존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밀당을 잘 하시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누구를 픽하셨나요? 그럼 저는 도병두 의원을 꼽고 싶은데요. 인정합니다. 네. 네. 혹자는 고영찬 의원과 도병두 의원이 비슷하게 생기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비슷하진 않아. 비슷하진 않은데 헷갈려 하신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 전반적으로 저도 비슷한 체형이 비슷해요. 저도.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도병두 의원이 그 원래 전공을 법을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설득하는 부분 그리고 저는 예전에 제가 의원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지키질 못했죠. 그 인사청문회. 예. 근데 어쨌든 관철시켰다는 거 뭐 그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쉽지 않은 건데. 네. 그 지방자치법이 바뀌는 네. 그런 약간 호재도 있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인정하는 게 저는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은 약간 중간 그러니까 40대잖아요. 지금 40대 초반 자꾸 40 나이로. 네.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신구를 중간에 더 이렇게 조율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필요하고. 부분에서도 좀 좋게 좀 보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 더 할까? 좀 아차상? 아차상? 아쉬움. 아쉬움? 아쉬움? 하여튼 아쉬워하다가 이제 구성미 비대위원인데요. 근데 이분이 그 지금 업체 관련해서 뭐 저거 지역 혁신 활성화, 지역 창조인가? 하여튼 혁신 그 관련되는 업체 관련된 거고 지금 또 패션 영화제 관련해서 이제 업체 수익 계약 이런 문제에서 사실 이게 조사가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구성지들이 깊이 있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네. 그리고 특히 막 이런 약간 비리에 대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게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 되게 계속 그 작년에도 이런 걸 계속 지적하시면서 계속 꾸준하게 좀 무게감 있는 구성지를 계속 하고 계셔서 그래서 고성미 좀 비례위원님이 좀 아차상 아니 잘하셨는데 아차상으로 드리면 어떡해요? 아니 이게 원픽으로 꼽힐 수 있었는데 마음이 아쉽다. 제가 네. 좀 이렇게 좀 꼭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그 조금 더 구정활동, 의정활동 네.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이제 네. 3부 좀 이따 다시 뵐까요? 네. 네.